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산세, 그 중에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재산세를 누가 내야 되느냐. 이제 모든 우리 세법은요, 납세 의무자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근데 요거는요, 단독으로 한 문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납세 의무자 가시죠. 자, 일단은요, 제일 처음 기억하실 거는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 5가지 종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산세를 내야 된다. 납세 의무자죠. 그런데요, 한번 눌러보시죠. 자, 중요한 거는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정말로 이 건축물을 누구 거냐, 이 건축물은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 재산세를 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케이, 정답이죠.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케이스별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애매할 때 이제 지금부터 케이스별로 한번 보시죠. 자, 공유 재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케이스별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여기 있는 하나의 사례 하나 이렇게 지문이 다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집을 갖다가 5대5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남편, 부인 뭐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공동 소유. 그럼 재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입니다. 얘가 50%, 얘가 50%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절반씩 재산세 10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씩 부담을 해야겠죠. 이걸 법에서는요, 납세 의무자를 지분권자라고 부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야, 얘가 몇 프로지? 얘가 몇 프로지? 이런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균등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즉 5대5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지분이 불분명할 때는 균등으로 간다. 지분 균등. 일반적인 공동명의일 때는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 사람 명의로 지금 등기부등본이 찍힐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요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얘한테 해야 되나? 아니면 얘한테 해야 되나? 그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등기를 안 하면요, 얘가 새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이 사람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등기를 해야겠죠. 자, 그다음요. 이번에는 이제 상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한 채 이제 상속이 됐습니다. 근데 상속인은요, 배우자죠. 즉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들, 딸 이 세 사람이 이제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 가끔 있죠. 상속 등기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저도 얼마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가 하나 들어가지고 했는데 딱 이런 경우입니다. 상속 등기를 1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양도를 한답니다.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된 상속자. 그러면은 주된 상속자가 이 세 명 중에서 누구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민법으로 따지면요, 배우자 엄마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가 하면요, 자, 그렇죠,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는 경우 있겠죠. 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아들과 딸이 남았는데 누나, 남동생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분이 상속 지분이 똑같거든요. 그죠? 형제 자매 간에 똑같아요. 다 1대1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어쩔 수 없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다, 이런 문구를 씁니다. 그럴 때는 연장자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누굽니까? 누나죠. 누나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마가 바로 주된 상속자, 이 누나가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때는 엄마한테 때리면 되겠죠. 엄마한테 부과를 하고, 엄마가 없다 그러면은, 그죠, 누나한테 부과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된 상속자, 언제 상속 등기를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주된 상속자다. 그런데 요거는 2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 자, 그다음이요. 자, 이제 종중 토지를 보겠습니다. 자, 종중, 이렇게 우리 가문의 토지 아닙니까? 종중 토지. 보통은 이제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요 아빠 이름으로 이제 장남이라고 보면 되겠죠.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종중 토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겁니다. 즉, 우리 아빠 장남 아빠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종중 토지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 소유라는 것을 신고를 안 했다.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요게 케이스로 시험 지문에 다 나옵니다. 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다음요. 자, 이거는요,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자, 그런데 대금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어떤 토지나 어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겠죠. 그걸 갖다가 요 사람이 돈을 줍니다.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시로 주지 않고 말이죠, 연부로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소위 말하는 할부 형식이 되겠죠. 이렇게 돈을 줬으면은 아직까지 소유권은 얘가 갖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런데 야, 좋다, 사용권을 너한테 무상으로 줄게. 어차피 너 1년에 얼마씩 나한테 국가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사용권을 줄게. 이렇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요, 자, 누가 납세 의무자냐 하면 얘가 납세 의무자냐, 얘가 납세 의무자냐. 자, 누가 됩니까? 그렇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즉, 이 친구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 여기 있는 용어 연부, 사용권 무상,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국가 지자체 핵심 키워드입니다.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찬가지로 국가 지자체하고 거래를 하는데 대금을 갖다가 선수금으로 줬습니다. 미리 한꺼번에 다 준 거죠. 아니면 뭐 일부러 줬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또 국가가 줬네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때에도 납세 의무자는, 자, 누굽니까?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거는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 국가 지자체. 대금을 선수금으로 얘가 얘한테 줬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 무상, 사용권 무상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 국가 지자체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얘들이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다음요. 그다음에는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그런데 요 토지를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면은 여기 막 건물이 들어서고 하겠죠. 그러면은 요 원래 땅 주인한테는 그 옆에 있는 다른 토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환지 방식이죠. 땅을 바꾼다는 거. 그런데 요 토지를 갖다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그냥 가지고 있다. 요
채비지, 보류지 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땅에 대한 재산세를 누가 낼 것이냐? 예, 납세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이 환지로 해야 될 토지를 채비지, 보류지로 가지고 있더라. 그럴 때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것도요. 요 핵심 키워드를 제가 적어놨어요. 요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절대 변형 안 합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무슨 환지 방식 그래 환지 방식 그리고 뭐 도시 개발사 뭐 재개발 이런 거죠. 그런데 채비지 보류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납세의무자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신탁법이 나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요 중요한 키워드 신탁법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원래 이 토지가 요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 사람이 신탁법에 근거해 가지고 수탁자한테 야, 이 토지를 너 이름으로 넘길게. 명의는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위탁자,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실질은 이 사람 토지거든요. 실제는 이 사람 토지고 이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이름만 이렇게 등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이것도요. 신탁법 키워드, 수탁자 명의로 등기 키워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키워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요. 그렇죠.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자, 그다음에 소유권이 말이죠. 귀속이 불분명하다. 자, 이 토지가 있는데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누구 소유인가? 지금 재판 중이에요. 따라서 누구 소유인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얘한테 또는 얘한테 이거 어렵잖아요. 왜냐?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죠? 판결이 나와야 이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이때는 자, 납세 의무자는요, 사용자입니다.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뭐 토지뿐만 아니고 주택, 항공이 전부 다 똑같이 이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얘한테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얘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이거 키워드.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사용자. 그죠?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없죠. 자, 이 정도로 하시면요. 납세 의무자는요.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예외적으로 조그만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요. 납세 의무자 이제 벗어날 거 없습니다.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